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가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하네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훨씬 많았죠. 원달러 환율 급등에 외국인 기관 양매도까지 일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전약 후강을 보였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가 있죠. 다음 주 어떻게 든든하게 보내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라보시죠. 네,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랜만에 또 전체적으로 강하죠.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꽤 오래 잊고 살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하루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지금 독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이런 모멘텀을 타고 좀 연속성이 있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초부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되게 많았었지만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처럼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가려면 이제 대장이 이제 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럴 쪽이 아닌 바이오 심리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CMO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시겠지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오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방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단은 좀 유보를 좀 해야 된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를 시작했다가 이제 주 후반에는 바이오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인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순환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도 좀 쉬어가게 되면서 이 대안으로서 이제 바이오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뭐 이제 뭐 2030년까지 100조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뭐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뭐 2개 이상 개발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게 그닥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양치 소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 20%뭐 그 이상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또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대응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세 상승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뭐 사실 지난밤에 존슨앤존슨이 호실적을 내놓기도 했고 뭐 SK 케미칼 이슈도 있어서 뭔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연속성이 없다.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바이오 섹터가 정말 대세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랑 좀 비교하시면 좋은데,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은 직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코로나 기간 때 뭐 게임 섹터가 박살난 이유도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렇게 전염병에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을 어떻게 하죠?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임상들이 다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임상이나 임상 1상 같은 것들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이상 이후부터는 사실상 좀 많은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올스탑이 됐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모멘텀들이 약간 좀 뒤로 밀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개별 기업들이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묶여서 지금 이제 테마적인 형성의 흐름이 나타나긴 하는데 오래 가지 않잖아요. 일주일 이상 가는 바이오 뭔가 테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개별 이슈에 따른 단기 급등을 그냥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급등력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굳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초부터 정책은 진짜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만 보셔도 지금 자꾸 특정 섹터로 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만 지금 소외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른 섹터가 뭔가 주도 섹터로 올라오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그렇게 수출 데이터 6월 달에 잘 나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단기 차익도 빠르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슈나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빨리빨리 대응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개별 기업의 이슈가 나오면서 섹터의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거여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자동차 부품입니다.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실적 시즌에서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이번 주에 약간은 주춤한 부품주인데요.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실적이가 나오는데 주가가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주가 반영성이 중요하다라고 좀 봐져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왜 이렇게 자꾸 소외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실적 정말 잘 나오고 판매도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이 소외가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올해 1월 달부터 뭐 5월 달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오는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만 원의 주가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만 원 이상 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넘게 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아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 쪽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이 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앞에서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도주거든요. 근데 그 주도주가 알겠지만 현대차 그리고 기아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 개별 종목이 더 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적으로 좀 주춤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원금속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주가 되게 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 어쨌든 완성차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뭐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동반쪽으로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현대차 그러니까 완성차 그룹의 어떤 주가 흐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1분기에서 2분기도 좋게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아까 좀 전에 하창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에서 과연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실적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지금 LCC도 실적이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LCC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항공 빼고는 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물론 실적신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실적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쏠림 현상 이걸로 해서 일부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자칫 실적이란 모멘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가 그래도 하반기 주도주로 좀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은 너무나 지금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본부장님도 앞서서 뭐 2차 전지랑 반도체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부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까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실적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에서도 가장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 종목도 뭐 증권가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 보시면 주가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거의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 쪽도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건데 이쪽도 최근에 한 2주 동안은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 근데 그 2주 사이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 이런 쪽은 엄청 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있지만 지금 이게 다 공매도 상환, 리그 쇼커스키즈 그쪽과 관련된 연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돈이 그쪽에 다 빨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뭐 고가에서 약간은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제 상승 탄력이 완전 꺾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 6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자동차가 정말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전년 대비 한 90% 이상 나왔는데 자동차가 잘 나왔다는 건 결국에 자동차 출하량이 좋았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온기가 분명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넘어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현대나 기아가 너무 안 올랐다라는 팀장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이거를 전고점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냐가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품주들 52주 신고가 기조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주와 변압기나 화장품 섹터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실적이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 그 자동차 부품주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장을 해주려는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변압기나 화장품이나 뭐 임플란트 이런 쪽은 지금 딱히 대장이 없어요. 그냥 실적 좋으면은 개별주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서 이런 건 조금 분할해서 또 보셔야 된다는 점도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품주는 실적을 보고 주가 향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봇주는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로봇주가 주도주 역할을 정말 톡톡히 했었는데 몇 달간 너무나 소외됐었죠. 그래도 최근 며칠간 다시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계라고 부르는 사족보행 로봇이 입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신기하면서도 약간 무서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소외됐었던 로봇주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저는 로봇주를 보는 핵심이 또 두 가지인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출산율이 지금 너무나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데 글로벌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좀 로봇이 대체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키오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영상을 보시면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요리도 그냥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볶아주고 다 해요. 맛이 있을까요? 맛있대요. 어허. 네, 그래서 무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 거의 50명, 100명의 요리를 담당해서 오.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면 거기에 재료만 뿌려놓고 완성돼서 나오면 그것만 주는 거죠. 네. 테이블에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초 임금이 또 올라갔죠. 2.5%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뭐 지금 치킨도 이제 로봇팔 해가지고 막 뉴로메카 엄청나게 좀 핫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건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은 향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핫했는데 최근에 AI 쪽이 잘 되게 됐을 때 저는 항상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가장 연결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 산업들이 상정하는 것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로봇 이것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이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그리고 부품 쪽에 대해서 기조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건 최근에 리포트들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로봇주들 중에서는 이제 좀 갈라서 보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이때까지는 뭐 감속기 부분 한번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투자하는 기업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번에도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속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셔가지고 아마 그 순서대로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로봇주는 뭐 지금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봇주가 워낙 소외되어 있었는데 팀장님 로봇 테마는 좀 살아날 거라고 보세요? 뭐 말씀하셨듯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가긴 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게 언제라기보다는 언제 이제 주목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업하고 주식시장이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해 디커플링하고 같이 안 갈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로봇이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주가에 그리고 예전에 테마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더 새로운 그리고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뉴스를 원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핏이라는 이 의료용 로봇 이게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진짜 갑자기 출시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지는데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겐티 로봇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영역의 진출이란지 뭐 이런 좀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들을 시장에서 원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섹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에 그동안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판단을 좀 저는 유보를 좀 하고 싶네요. 저는.